안녕하세요 여러분, 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좀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레모나로 유명한 이제 경남제약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결정이 저번 주에 이제 났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레모나 잘 사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를 당했다. 너무 약간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이제 경남제약이 결정적으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올해 연초에 발각이 되었는데요. 이 경남제약의 이제 사장님이 회사도 우리가 가계부를 쓰듯이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레모나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비용을 얼마를 지출을 해서 우리 순이익이 얼마예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허위를 보태서 분식회계라는 걸 하셨던 게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3월에 얘네 회계 장부가 이상한데? 라는 걸 밝혀내고 보통 이제 바로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바로 그 발각된 거 자체만으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이제 이 주식에 투자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고요. 지금 이 경남제약 사례에선 6개월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내가 거래소에서는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어떻게 고치겠는지 경영 개선안을 갖고 와라 라는 식으로 이제 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회사에서 내놓은 경영 개선안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엔 이 회사를 차라리 살려놓는 것보다는 상장 폐지를 시켜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희생자를 막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계획안이 좀 괜찮았던 거죠. 경영 개선을 이제 계획안을 내놨고 그대로 했을 때 이 회사를 살려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 회사를 그냥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경남제약에서 내놓은 그 계획안들이 거래소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요. 실질 심사를 거쳤을 때 이 회사를 살려놨을 경우에도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1월 8일까지 기간이 좀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종 정말 마지막 결정은 1월 8일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거래소가 내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향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8일 전에 거래소 심사위원회에서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얘네는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요. 적립매매 기간을 거쳐서 경남제약은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앞으로 이제 이 경남제약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상장 폐지된 다음에 경남제약 주식을 사고 파시려면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나 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고 상장 폐지를 당한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현재가보다는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적립매매 기간에는 일반적인 다른 주식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적립매매 기간에는 이 가격 제한폭이 사라집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단타꾼들이 아니시면 요런데 이제 홀려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적립매매 기간은 아마 1월 8일에 이제 거래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에 이제 일정 이제 공시하는 기간 동안에 적립매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1월 8일 전에 거래소가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장 폐지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경남제약 케이스처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부채 비율을 꼭 보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고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 비교적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내수기업이 200% 넘어가는 일은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부채 비율 내가 어떤 종목 얘기를 들어서 부채 비율을 까봤는데 500%가 넘어간다. 이런 회사는 사실 저는 절대 투자하시는 걸 좀 말리는 편입니다. 부채 비율이 500%라는 건 이 회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본인 돈을 투입한 부분을 100이라고 치면요. 남의 돈을 빌려온 부분이 500 정도다. 5배 정도 되는 남의 돈을 끌어와서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남의 돈을 끌어왔을 경우의 문제점이 이자를 이제 꼬박꼬박 내야 돼서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회사가 영업하는데 좀 많이 이자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부실한 기업들은 영업을, 자기 본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회사들이 적자를 기록을 계속하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자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00이라는 자본을 계속 까먹게 되는 구조여서 부채 비율이 순식간에 뭐 몇 분기 만에, 몇 개월 만에 뭐 200%, 300%에서 100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채 비율이 300%, 400%, 500%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다.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해선 투자를 좀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귀찮은데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열어봤는데 이 회사가 투자 관리 종목이라는 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얘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투자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 라고 거래소가 미리 경고를 하는 의미로 태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애들 부채 비율 굉장히 높고요. 본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투자를 지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경남제약에 대한 이제 결정은 아마 다 1월 초 정도에 결론이 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시고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안전하게 안전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